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정들입니다. 다트 팁 오브 더 데이 다트 기초문법 5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트에서 타입 데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데프 무슨 말이냐면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입이라는 것이 결국엔 자료형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자료가 바로 데이터를 뜻합니다. 영어로 하면 데이터예요. 자료가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타입은 결국엔 뭡니까? 형이거든요.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모양, 크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데 타입 데프라는 것은 자 보세요. 타입 데프 이게 데피니션의 약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일단 이해하면 어떨까요? 그럼 자료형을 이렇게 나는 정의하겠다. 즉 다른 말로 보면은 나는 이 자료형을 데이터의 형태를 이렇게 보겠다. 그쵸? 즉 뭐냐면 별칭입니다. 별칭. 지금 다트 공식문서를 만약에 가보시게 되면요. 타입 엘리어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번역하시면 별명입니다. 별명.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보통 보면은 별명 부르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타입 데프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타입 데프라고 하고 새로 부르려고 하는 이름. 새로 부를 이름을 적으시고 뒤에는 그 진짜 이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저는 문자열을 이렇게 부를 거예요. 뭐 마이 닉네임이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쵸? 문자열을 이렇게 나는 문자열을 마이 닉네임으로 부를 거야. 요거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 이름을 쓴다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my name은 name이라고 할게요. name은 뭐 입니다. 바기 때문에 다른 타입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차피 변수니까 원래라면은 스트링으로 해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별명이기 때문에 my 닉네임을 써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에러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name에 런타임 타입을 한번 찍어 볼까요? 프린트로 한번 찍어 봅시다. 자, 이렇게 찍어 보게 되면 이렇게 좀 키울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컴파일 번역하는 시간입니다. 기계어로 번역하는 시간. 자, 그러면은 런타임 타입이 문자열로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타입 데프는 도대체 왜 쓸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이럴 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도대체 왜 쓸까? 왜 사용할까? 왜냐면 우리가 타입을 우리는 자료형을 요러고로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쓰면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이런 사람들 없겠지만 이렇게 만드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타입 데프에서 뭐 마이 넘버라고 한 거예요. 이름을. 근데 이제 뭐 악의적으로 스트링일 수도 있잖아요. 얘가. 그러면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타입 데프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결국에는 줄여주는 거예요. 별명으로 불러서 조금 더 타이핑하는 걸 적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럴 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료형이 굉장히 긴다고 하면은 그거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일부러 긴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뭐 sum 타입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런 형태의 뭔가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스트링 네임이랑 뭐 int age랑 뭐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이런 리스트 뭐 이런 자료형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걸 우리가 맨날 쓰게 되면 좀 귀찮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줄여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제 말은 타입 데프로 뭐 마이 리스트 정도로 할 수는 있겠죠. 예.
아니면은 뭐 이거는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함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뭐 어떻게 되냐면 뭐 sum action 해가지고 반환이 문자열이고 그리고 함수인 거죠. 펑션 타입. 그리고 얘가 매개 변수로서 그쵸 문자열도 받고 그리고 인트도 받고 불도 받는다. 만약에 이런 형태라면 이것도 조금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타입 def로 줄이는 거예요. 좀 감이 오실까요?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타입 def로 줄인 거로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얘는 sum action이라는 녀석이야. 얘가 이 sum action이라는 녀석은 자료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어 해가지고 함수로 값을 넣을 수는 있겠죠. 그래가지고 하나 둘 세 개가 들어오잖아요. 매개 변수로. 그러면은 string int boolean string int 대충 이렇게 쓸게요. boolean 이런 애들이 들어와서 내가 뭔가를 반환합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sum action이라고 안 쓰고 이걸 그대로 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걸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매번 쓸 때마다 이렇게 하면 공간이 많이 그거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그냥 발을 해도 되는데 우리가 자료형을 명시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왜 굳이 그러면 자료형을 이렇게 명시하려고 하느냐? 왜냐면 다른 사람이랑 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바로 했다면 이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자료형을 명시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이 내가 작성한 소스 코드를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자료형을 명시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이렇게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하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 타입 def를 활용하셔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작성해서 이거 뭐야 sum action 뭐지 하면서 들어가 보겠죠.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나 이런 데서 아마 검색이 될 겁니다. 검색을 하게 되면 좀 더 편하게 아 이런 자료형이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런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좀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타입 def라는 기능은 결국에는 자료형에 대한 별명이다. 나는 이런 자료형으로 부를 거야 라고 해서 그냥 별명인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이런 자료형이 보여지는 게 다르게끔 하는 겁니다. 즉 불리는 게 다르게끔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런 클래스 같은 것들도 이런 식으로 별칭으로서 이름을 바꿀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별칭을 보통 웬만하면 쓰는 경우가 이럴 때 뭔가 이렇게 액션이거나 함수 타입이거나 아니면 리스트거나 뭔가 자료형 자체가 길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다트에서 타입 def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았는데요.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대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